이번 시간에 우리 데이터베이스 관련 신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빅데이터요. 빅데이터는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빅데이터라는 거는 기존에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나 분석 체계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막대한 양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의 집합을 보고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해요. 이 빅데이터가 요즘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이유요. 얘는 이제 기업이 됐든 정보가 됐든 포털이 됐든 이런 데서 빅데이터를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최적의 대응 방안을 찾아요. 찾고 이거를 이제 수익으로 연결을 시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 데이터요. 브로드 데이터라는 거는 다양한 채널에서 이제 소비자랑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성된 그런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브로드 데이터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소비자랑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생성된 그런 데이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이제 마케팅을 할 때 효율적이고 이제 다양한 데이터, 그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브로드 데이터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전에 사용하지 않거나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데이터나 기존 데이터에다가 새로운 가치를 더해서 만들어진 그런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브로드 데이터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각각의 이제 소비자들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그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브로드 데이터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데이터요. 메타데이터 그러면 일련의 데이터를 정의를 하고 설명해주는 그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데이터의 사전의 내용이 됐든 스키마가 됐든 그런 것들이 우리 메타데이터예요. 그래서 우리 HTML 문서 있죠? 그 문서에서는 메타 태그 내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우리 메타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아카이빙이요. 얘는 이제 디지털 정보 자원이 있죠. 그걸 이제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보고 우리가 디지털 아카이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디지털로 변화를 해요. 변환하고 나서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해요.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디지털 컨텐츠도 체계적으로 이제 분류를 해요.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서 메타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그런 작업을 보고 우리가 디지털 아카이빙이라고 합니다. 이 디지털 아카이빙은 왜 한다? 디지털 정보 자원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보고 얘기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하두비요. 하두비라는 거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분산 컴퓨팅 플랫폼을 보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뭘 얘기하냐면은 여러 개의 이제 저렴한 컴퓨터들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저렴한 컴퓨터를 마치 하나인 것처럼 묶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기술을 보고 우리가 하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PC급 그 컴퓨터들로 가상화된 대형의 스토리지를 형성을 시켜요. 그리고 그 안에 보관된 거대한 데이터 세트를 병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개발된 자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보고 우리는 하둡이라고 하더라. 이 하둡을 구글이나 야후 이런 데서 적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맵 리듀스요. 맵 리듀스라는 거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래밍 모델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 맵 리듀스라는 거는 맵 작업이랑 리듀스 작업을 따로따로 이제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때 이제 맵 작업이라는 거는 흩어져 있는 그 데이터에 연관성 있는 데이터 분류로 묶어주는 작업을 보고 우리가 맵 작업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그런 작업을 보고 우리가 리듀스 작업이라고 그렇게 해요. 얘는 이제 구글에 의해서 이제 고안이 됐고요.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병렬 처리 기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우리 웹 리듀스요. 그 다음에 이제 타조라는 거요. 타조라는 거는 오픈소스 기반의 우리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 우리 아파치 하둡인데 이 아파치 하둡을 기반으로 해서 분산 데이터 웨어하우스 프로젝트를 보고 우리가 이제 타조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다이어트요. 얘는 이제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를 얘는 삭제하는 게 아니에요. 삭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압축을 하고 중복된 정보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중복된 그런 정보들은 전부 다 중복을 배제를 해요. 그리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나눠서 그렇게 저장하는 그 작업을 보고 우리가 데이터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거 빼는 거죠. 압축하고 중복 배제해서 불필요한 거 빼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저장하는 그 작업이 우리 데이터 다이어트.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요. 얘는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데이터 내에 내재되어 있는 그 변수들 사이에
상호관계를 규명을 합니다. 상호관계를 규명을 해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OLAP요. OLAP라는 거는 다차원으로 이루어진 그런 데이터로부터 통계적인 그런 요약 정보를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OLAP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때 OLAP 연산해 보게 되면 롤업이라는 것도 있고요. 드릴다운이라는 것도 있고 드릴스루라는 것도 있고요. 드릴 어크로스라는 것도 있고 피보팅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싱이라는 것도 있고 다이싱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OLAP의 연산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상 데이터 웨어하우스요. 얘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이제 우리 가상이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 자, 일단 우리 데이터 웨어하우스 요거 먼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거는 우리 데이터랑 우리 웨어하우스 요 두 가지의 이제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제 정보의 창고다 그런 뜻이죠. 얘는 우리 기업에서 이제 의사 결정 그 과정에서 우리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개 이제 시스템에 이제 분산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이제 주제별로 통합하고 이제 축적해 놓은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가상이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면 얘는 이제 가상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 데이터 웨어하우스 거기다가 이제 버추얼을 이제 갖다 붙여 놓은 겁니다. 얘는 실제로 이제 존재한다 한다 하지 않더라. 해서 얘는 이제 물리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이제 구축하지 않아도 실제로 이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이제 구축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효과를 내는 가상의 이제 시스템을 보고 우리가 이제 가상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구현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다차원의 이제 데이터 분석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실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이제 구축하는 것에 비해서 노력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절감이 돼요. 근데 우리 이제 핵심 업무와 같은 그런 이제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 작업이 이제 많을 경우에는 운영체제 이제 시스템의 성능이 이제 떨어지거나 아니면 우리 신뢰성, 안전성에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 가상 데이터 웨어하우스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스택이라는 거요. 스택이라는 거는 우리 리스트의 이제 한쪽 끝으로만 자료의 이제 사유 삭제 그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자료 구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스택이라고 불러요. 해서 스택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긴 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삽입도 하고 삭제도 하는데 얘는 이제 사유 삭제하는 곳이 한쪽이에요. 한쪽에서 전부 다 이제 사유 삭제가 이루어지더라. 그때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스택이라는 그 구조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푸시라는 그 명령을 이제 이용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스택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삭제하겠다, 빼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팝이라는 이 명령을 이제 이용합니다. 해서 푸시하고 팝하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를 하더라. 그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할 때 그때 이 스택이라는 그 공간 중에서 스택의 이제 가장 밑바닥을 보고 우리가 이제 우리 버텀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스택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고 하다 보면은 가장 마지막으로 삽입한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가 지금 여기서는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가고 C가 들어갔으니까 C라는 데이터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제 삽입이 됐겠죠. 그 위치, 그 데이터의 그 위치를 가리키는 그 포인터가 우리 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텀이라는 건 이제 스택의 가장 밑바닥이다. 밑바닥을 보고 얘기하고 탑은 가장 위쪽에 가장 마지막 그 자료가 삽입된 그 위치가 우리 탑이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스택이라는 이 기억 장소, 이 자료 구조도 크기가 이제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크기가 딱 5개짜리예요. 5개짜리라 이곳에 이제 데이터가 꽉 찼습니다. 꽉 찼는데 또 뭔가를 내가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오류가 발생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삭제를 할 때 이곳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싹 다 이제 삭제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C도 삭제하고 B도 삭제하고 A도 삭제를 했어요. 아무것도 이제 없습니다. 없는데 그때 또 내가 삭제하겠다. 그렇게 이제 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언더플로우가 이제 발생한다고요.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버플로우다, 언더플로우다 이런 게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오버플로우라는 거는 스택 이 구조가 꽉 차 있는 그 상태에서 또다시 우리가 삽입을 하고자 했을 때 푸시를 하게 되면 그때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 스택이라는 이 자료 구조에 뭔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삭제를 할 때는 팝을 이용하는데 그때 내가 스택에서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그때 또 우리가 삭제, 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언더플로우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스택이라는 구조가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삽입된 게 우리 A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삽입된 게 우리 B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삽입된 게 이제 C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삭제를 할 때는 우리가 C라는 그 데이터를 먼저 빼야 B를 빼고 우리가 A를 뺄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A, B, C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내가 A를 먼저 빼고 싶다. 뺄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 다음에 내가 지금처럼 A, B, C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B를 먼저 빼고 싶어요. 뺄 수가 없죠. 해서 우리가 이제 맨 위에 있던 이 C를 먼저 빼줘야 그 다음에 이제 B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빠질 수 있다고요. 해서 한쪽 끝으로만 그렇게 이제 자료의 삽입과 삭제 그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입력했던 그 C가 먼저 이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스택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택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리포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이 리포가 last in 마지막에 들어온 게 first out 먼저 이제 나간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후입 선출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Q라는 거요. 이 Q라는 거는 리스트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삽입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삭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해 놓은 그런 자료 구조를 보고 우리가 이제 Q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보자고요. Q라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터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차가 이제 삽입되는 그 방향이 지금 무조건 이쪽에서는 삽입만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쪽에서는 무조건 이제 삭제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이제 삽입 작업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삭제 작업이 이렇게 이제 삽입과 삭제가 서로 이제 반대 방향에서 이루어지게 그렇게 이제 구성된 그런 자료 구조를 우리가 이제 Q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해서 지금 이곳에 지금 A다, B다, C다, D다 해서 기차가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들어가면 나올 때도 그 순서대로 똑같이 이제 나온다고요. 해서 먼저 들어간 게 이제 먼저 나오죠. 해서 얘는 이제 우리 P4, 우리 first in, first out 그렇게 이제 불러요. 먼저 들어간 게 이제 먼저 나온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입선출이다. P4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Q라는 이 공간에다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삽입했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삽입된 그 자료의 위치를 우리가 프론트로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삽입된 그 자료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리어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때 이 프론트라는 거는 이쪽이 이제 삭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삭제를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삭제는 그 데이터의 이제 위치가 우리 프론트가 되겠죠. 그리고 뭔가 이제 데이터가 또 하나 더 이곳에 이제 새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리어의 위치를 이제 옮겨줘야 되겠죠. 해서 이 프론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삭제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삽입 작업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리어라는 겁니다. 해서 요런 게 이제 Q하고 우리 스택이라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교화라는 거요. 이 정교화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함수적 종속성,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속성 이론을 이용해서 우리 잘못 설계된 그런 관계형 스키마를 더 작은 속성의 세트로 이제 쪼개서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그런 스키마로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보고 우리가 이제 정교하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이 테이블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작성을 했는데 만약에 모니터에 대한 그 데이터가 있어요. 이 모니터에 대한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주문을 이제 두번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마우스에 대한 그 제품이 있는데 그 마우스에 대한 그 주문이 만약에 이렇게 이제 3번이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원래 이 데이터를 표현할 때는 이 앞에 요 데이터 앞에 이제 마우스라는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써져 있을 거고 얘도 이제 마우스 거기 때문에 그 앞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똑같이 마우스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을 거고 그리고 요 데이터도 우리 마우스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마우스의 데이터가 이곳에 써져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모니터도 지금 주문 번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으니까 그때 이 모니터다 해서 요것도 이제 2번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된다고요.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관리하고자 할 때 이렇게 이제 중복되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한테는 안 좋다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테이블이 하나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두 개로 이제 쪼개버리는 거예요. 해서 하나 이제 제품 테이블이다. 그리고 하나 이제 제품 주문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테이블로 우리가 쪼개게 되면 그렇게 이제 중복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막아줄 수가 있겠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제 큰 테이블을 여러 개의 이제 테이블로 우리가 이제 쪼개는 그런 과정을 보고 우리가 이제 정교하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정교화 과정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이제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정교화가 이제 수행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비정규형 그런 이제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릴레이션이 이제 테이블이고요. 내가 이제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데 비정교화된 거, 아직 정교화를 하지 않은 그런 이제 테이블이 하나가 있을 때 그 테이블에 대해서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속성의 값이 원작 값으로만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정규형을 보고 우리가 이제 1정규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분적 이제 함수 종속을 이제 제거한 거 그걸 보고 우리가 2정규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행적 함수 종속을 이제 제거한 걸 보고 우리가 이제 3정규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결정자이면서 이제 후보키가 아닌 것들을 싹 다 이제 제거한 거 그게 이제 우리 BCNF 그렇게 이제 부르고요. 그리고 다치 종속을 이제 제거하게 되면 이제 4정규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조인 종속성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구성하게 되면 그게 이제 5정규형이요. 해서 이렇게 이제 정규화 과정에 보게 되면 1정규형이다, 2정규형이다, 그리고 3정규형이다, 그리고 BCNF다, 그리고 4정규형이다, 그리고 5정규형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규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규화가 뭔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규화 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뭐를 했을 때 이제 어떤 정규형이 되는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기억하실 때 첫 번째 글자만 좀 따서 우리 이제 기억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글자를 쭉쭉쭉 이제 보게 되면 우리 도부라고 써져 있어요. 도부를 우리 두부로 이제 기억 좀 하세요. 두부, 이결, 다조 그렇게요. 만약에 두부 가게에서 두부를 이제 빡 이제 팔려고 오늘 이제 하루 종일 팔려고 두부를 이제 빡 만들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오더니 이걸 다 달래요.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두부, 이걸 다 줘? 그렇게 해요. 두부, 이걸 다 줘? 두부, 이걸 다 줘? 그렇게 해서 요 정규화 과정 좀 이제 기억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반정규화라는 거요. 반정규화라는 거는 정규화를 이제 반한다. 그런 뜻이요. 얘는 시스템이 이제 성능 향상이 됐든 이제 개발이나 운영, 편의성을 위해서, 편의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규화된 그런 데이터 모델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합하고 중복하고 분리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우리가 이제 반정규화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이 반정규화라는 거는 의도적으로 사용자가 이제 의도적으로 정규화 원칙을 이제 위배하는 그런 이제 행위를 보고 우리가 반정규화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우리 정규화라는 게 하나의 이제 큰 테이블이 있을 때 그걸 이제 쪼개는 걸 보고 우리가 정규화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정규화를 너무 많이 이제 수행하다 보면은 여기 이제 A라는 테이블이 있고 여기 이제 B라는 두 개의 테이블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테이블을 합쳐서 사용자들이 엄청 많이 이제 이용을 하고 활용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테이블을 우리가 쪼개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합쳐놓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정규화 원칙을 위배해서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통합해서 같이 이제 사용하는 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반정규화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이라는 거요. 이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정규화를 이제 거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불필요하게 이제 중복돼서 릴레이션을 이제 우리가 조작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예기치 못한 그런 이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이상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이런 이제 이상 현상에 보게 되면 섭외 이상이다, 삭제 이상이다, 갱신 이상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삽입 이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테이블에다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삽입할 때 사용자의 이제 의도하는 관계없이 원치 않는 그런 이제 값들로 인해서 삽입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삽입 이상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삭제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테이블에서 내가 어떤 특정 이제 튜플을 이제 삭제할 거예요. 내가 그 튜플을 이제 삭제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의도하는 상관없는 그런 값들도 같이 이제 함께 삭제되는 그런 이제 현상을 보고 우리가 이제 삭제 이상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갱신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어떤 특정 테이블에서 우리가 튜플에 들어있는 그런 속성의 값을 우리가 말 그대로 갱신하고자 했을 때 그때 일부의 튜플의 정보만 갱신이 돼서
정보의 이제 불일치성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갱신 이상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상 현상은 왜 일어난다? 우리가 이제 정교화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면 중복되는 데이터가 많아지더라. 그런 이제 중복되는 그런 데이터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그런 곤란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더라. 그런 이제 곤란한 상황을 우리가 이상 현상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정교화라는 이 과정을 우리가 거친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야 이런 이제 이상 현상이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인덱스라는 거요. 인덱스라는 게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제 목차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교재에서 어떤 특정 내용을 이제 찾아갈 거예요. 내가 교재에서 어떤 특정 내용을 이제 찾고자 할 때 우리가 이제 책을 한 장씩 전부 다 넘겨가면서 내가 원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재에서 맨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목차, 차례가 있죠. 거기를 보고 그곳을 이제 보고 내가 원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게 이제 몇 페이지에 있는지 그걸 이제 본 다음에 그 해당 페이지로 이제 우리가 찾아가면 되겠죠. 그런 게 이제 우리 인덱스 목차라는 거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에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데이터들이 들어있다고요. 그런 데이터에 내가 이제 원하는 데이터에 빠르게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이제 구성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인덱스를 구성하게 되면 키값하고 포인터 이 두 가지가 이제 쌍으로 구성되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우리 인덱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이제 목차를 봐도 어떤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다, 어떤 내용이 이제 몇 페이지에 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써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키값과 이제 포인터 이 두 가지를 쌍으로 이제 구성되는 그런 데이터 구조가 우리 인덱스라는 이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뷰라는 거요. 뷰라는 거는 보여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내가 만약에 이제 어떤 특정 사이트에 특정 이제 쇼핑몰에 내가 이제 회원가입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정보는 전부 다 이제 회원 테이블이라는 곳에 전부 다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물건을 이제 주문하게 되면 그 주문한 내역이 우리 주문 테이블이라는 곳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특정 물건을 이제 주문하고 나서 그 제품이 이제 어디까지 왔는지 보기 위해서 그 해당 이제 쇼핑몰에 이제 방문한 다음에 이제 마이 페이지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내가 이제 주문한 그 목록이 이제 나타나죠. 그때 그 주문한 그 목록을 이제 보고자 했을 때 그 데이터는 우리 주문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는데 이곳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딱 내 거만 보여주죠. 그리고 내가 이제 마이 페이지로 갔을 때 내 정보도 이제 표시해 줘야 돼요. 거기다가. 그러면 그때 이제 회원 테이블에서 그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올 텐데 이 회원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딱 내 것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용자에게 이제 접근에 허용된 그런 자료만 우리 제한적으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이제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된 그런 이제 가상의 이제 테이블을 보고 우리가 이제 뷰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해서 실제 존재하는 그 테이블은 회원 테이블이다. 주문 목록 테이블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이 있지만 이곳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가 나한테 다 보이지는 않는다고요. 나한테 이제 접근이 허용된 그런 자료만 제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가상의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뷰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곳에 가상이다. 그런 말이 붙어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사용자한테는 마치 이런 이제 테이블이 있는 것처럼 가상의 이제 테이블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뷰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파티션이라는 거요. 우리 파티션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에 실제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하드 디스크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의 이제 하드 디스크, 물리적인 그 하나의 하드 디스크를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C 드라이브다, D 드라이브다 그렇게 이제 쪼개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 파티션이었어요. 그것처럼 이 파티션이라는 거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대량의 이제 테이블이나 우리 인덱스 그런 것들을 작은 이제 논리적인 그런 이제 단위인 우리 파티션으로 이제 쪼개는 거, 나누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파티션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용량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이제 중요한 그런 테이블에만 집중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증가를 해요.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테이블들은 우리가 이제 작은 단위로 이제 나눠서 분산을 시키게 되면 성능 저하 방지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리도 오히려 이제 쉬워지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쇼핑몰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회원 테이블이라는 게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증가될 가능성이 높죠. 왜? 회원들은 계속해서 이제 새로 회원 가입하고 회원 가입하고 회원 가입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회원 테이블은 데이터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품을 이제 주문한 거 그런 것도 이제 관리하는 주문 목록이라는 그 테이블도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회원들이 이제 어떤 특정 제품을 주문할 때마다 그곳에 대해 데이터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한다고요. 그런 이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연도별로 이제 쪼개서 테이블을 이제 쪼개서 그렇게 이제 관리하는 게 더 좋다고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대용량의 이제 테이블이 됐든 인덱스가 됐든 그런 것들을 작은 이제 논리적인 그런 단위인 파티션으로 이제 나누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파티션이라고 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관계대수라는 거요. 이 관계대수라는 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그 정보, 그리고 그 정보를 이제 검색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유도해야 되는지, 그를 이제 기술한 그런 이제 절차적인 언어를 보고 우리가 이제 관계대수,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 해석이라는 거요. 이 관계 해석이라는 거는 관계 데이터 이제 연산을 표현하는 그 방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관계 해석,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관계 해석이라는 거는 정보가 이제 무엇이다. 그것만 이제 정의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관계 해석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얘는 이제 관계 데이터 모델의 제안자인 이제 코드라는 그 사람이 수학에 이제 수로해서 이걸 이제 기반을 두고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제안한 게 우리 관계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후보 키라는 게 있고 우리 이제 기본 키라는 게 나오고 우리 이제 대체 키라는 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때 이제 A라는 후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B라는 후보가 있고 C라는 후보가 있고 이제 D라는 후보가 있고 이렇게 이제 네 명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 전부 다 이제 나왔습니다. 이 A, B, C, D 이 네 가지를 보고 우리 이제 후보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네 명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이제 투표가 이제 끝나고 그때 이제 표를 많이 이제 획득한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때 만약에 이 D라는 사람이 표를 이제 제일 많이 받아서 이제 대통령이 됐다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이 D라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기본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떨어진 이 A, B, C 요 세 명 있죠. 이 세 명을 보고 우리가 이제 대체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보키라는 거는 우리 릴레이션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그런 속성들 중에서 튜플을 이제 유일하게 식별할 때 이제 사용되는 그런 이제 속성들의 부분 집합, 기본 키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을 의미하는 게 우리 후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보키라는 거는 릴레이션에 있는 모든 튜플에 대해서 유일성 그리고 최소성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이제 만족을 시켜야 우리 후보키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유일성이다, 질성이다 그렇게 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유일성이라는 거는 하나의 키 값으로 하나의 이제 튜플을 이제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유일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최소성이라는 거는 모든 레코드를 유일하게 이제 식별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속성으로만 구성이 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최소성이요. 그래서 이 후보키라는 거는 유일성과 최소성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이제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후보키 중에서 특별하게 이제 선정된 그런 이제 주키가 있죠. 그 주키를 보고 우리가 이제 기본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키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선정된 그 주키를 우리가 이제 기본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이 기본키는 중복된 그런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대체키라는 거는 우리 후보가 4명이 있을 때 그때 한 명이 이제 당선이 되게 되면 그게 이제 기본키가 되고 나머지 이제 떨어진 사람들 그 3명을 보고 우리 이제 대체키 그렇게 이제 부른다 그랬죠. 얘는 이제 후보키가 2 이상일 때 기본키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후보키를 보고 우리가 이제 대체키다 그렇게 이제 부르고 이 대체키를 우리가 다른 말로 보조키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키들이 있을 때 후보키가 있으면 그 후보키에서 특별하게 이제 선정된 그 주키가 기본키라 그랬고 그리고 후보키들 중에서 그 기본키를 빼고 나머지 키들을 우리가 이제 대체키라고 한다 그랬죠. 해서 이 기본키와 대체키는 후보키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후보키가 유일성과 치수성 이 두 가지를 이제 만족을 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기본키도 대체키도 전부 다 이제 후보키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이 기본키 대체키도 전부 다 이제 유일성, 치수성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이제 만족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으로 따져봤을 때 사람하고 사람을 서로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거. 친구하고 친구를 친구들끼리 서로 이제 구분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름을 쓰지만 이름은 여기서 이제 기본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본키라는 거는 중복된 값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랬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친구 중에 이제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그 이름은, 그 홍길동이라는 그 이름은 전국에 그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아니죠.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해서 그런 이름은 우리 기본키로 될 수가 없다고요. 해서 사람들끼리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서로 이제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주민등록 번호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 이제 학번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학번도 이제 하나의 기본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학번이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갔다. 그러면 사원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원 번호도 우리 중복되는 게 없다고요. 해서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기본키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또 사람으로 따졌을 때 우리 사람하고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죠. 그런 이제 지문도 이제 하나의 우리 기본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마다 전부 다 이제 다른 게 우리 DNA도 있죠. 그런 이제 DNA도 하나의 이제 기본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키가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후보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흔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구분하잖아요. 해서 이 주민번호가 이제 기본키가 되는 거고 나머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대체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민번호를 이제 기본키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쓰면 되는데 이런 주민번호는 중복된 값은 당연히 이제 가질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 널값이 이제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널값이 오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게 우리 기본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널값이라는 거는 비어있는 그 값을 보고 얘기해요. 만약에 어떤 특정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주면 번호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해서 이 기본키는 중복된 값도 가질 수가 없고 널값도 이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키다, 기본키다, 대체키다 이런 것들은 싹 다 이제 유일성과 치수성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이제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키에 보게 되면 이제 슈퍼키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외래키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키라는 거는 한 릴레이션 내에 들어있는 그런 속성들의 이제 집합으로 구성된 그런 키를 우리가 이제 슈퍼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얘는 이제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모든 튜플에 대해서는 유일성은 전부 다 이제 만족을 시키지만 최소성은 이제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슈퍼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라는 그 속성에 있을 때 그 이름은 이제 중복되는 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본키가 될 수 없다 그랬죠. 해서 그 이름 속성만 가지고는 우리가 기본키로 쓸 수가 없지만 그 이름하고 우리가 이제 학번을 같이 이제 붙여버리는 거예요. 해서 학번하고 이름 그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해당 레코드를 유일하게 이제 식별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속성을 이제 묶어서 우리가 유일하게 데이터를 이제 식별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이제 키를 보고 우리가 이제 슈퍼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속성을 이제 우리가 묶었을 때 그때 이제 유일성은 만족하죠. 근데 그때 이제 치수성은 이제 만족하지 못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외래키요. 외래키라는 건 뭘 얘기하냐?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이 있어요. 그때 이 제품 테이블에서는 이 제품 번호가 이제 기본키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키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제품 주문이라는 그 테이블에서는 이 주문 번호가 우리 기본키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 주문이라는 그 테이블이 이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을 이제 참조를 할 거예요. 그때 우리 제품 테이블에서는 이제 기본키가 이제 제품 번호이기 때문에 이 제품 번호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우리 제품 번호 1001인 그 데이터가 어떤 이제 제품인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고 찾을 수가 있겠죠. 그때 얘는 이 제품 테이블에서 얘는 이제 기본키가 됐지만 그때
이 제품 주문이라는 그 테이블의 이 제품 번호는 이제 우리가 외래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이 외래키라는 거는 다른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기본 키를 참조하는 그 속성을 보고 우리가 이제 외래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해서 우리 이제 외래키라는 거는 다른 릴레이션, 다른 테이블의 기본키를 참조하는 그런 이제 속성이 됐든 속성의 집합,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외래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체 무결성이요. 개체 무결성이라는 거는 기본 테이블의 이제 기본키를 구성하는 그 어떤 속성도 우리 널 값이나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없다. 그런 규정을 보고 우리가 이제 개체 무결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키는 널 값이 올 수도 없고 그곳에 우리 중복된 값도 이제 저장을 시킬 수가 없더라. 그게 이제 우리 개체 무결성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참조 무결성이요. 참조 무결성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 외래키라는 게 다른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런 기본키를 참조하는 그 속성들의 집합을 보고 우리가 이제 외래키 그렇게 이제 불렀죠. 그때 이 참조 무결성이라는 거는 우리 그 외래키 값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이 외래키 값은 널 값이어도 돼요. 근데 그 참조하고자 하는 그 릴레이션, 그 참조 테이블 있죠? 그 테이블에 기본 키 값과 동일한 값만 이제 가져야 된다. 그게 우리 참조 무결성이요. 그래서 우리 참조 무결성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제품 번호가 우리 제품 테이블에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제품 주문이라는 그 테이블에 만약에 1002 그런 이제 제품 번호를 우리가 쓸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왜? 이 쇼핑몰에는 제품이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없는데 1002라는 그 코드를 가진 그 제품 번호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아예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제품 테이블에 이 제품 번호는 이제 기본 키로 이제 사용이 됐지만 제품 주문이라는 이 테이블에서 우리 제품 번호는 이제 외래키로 이제 사용이 된다고요. 해서 여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값은 이 기본 키로 이 제품 테이블에 이 기본 키로 이제 설정된 이런 값들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해서 1002 이런 건 올 수가 없습니다. 해서 우리 참조 무결성이라는 거는 외래키 값이요. 외래키 값은 널 값이 와도 돼요. 비어있는 값이 와도 돼요. 근데 참조하는 그 릴레이션에 우리 기본 키 값과 동일한 값을 이제 사용해야 된다. 해서 참조할 수 없는 그런 외래키 값을 가질 수 없다. 그런 규정을 보고 우리가 이제 참조 무결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관련 우리 신기술이랑 용어랑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 그런 신기술도 시험 문제에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데이터베이스 관련 용어들도 시험 문제에 엄청나게 자주 나와요. 특히 이 데이터베이스 관련 용어는 거의 매 회차마다 시험 문제에 꼬박꼬박 나오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용어 하나하나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내용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규화 과정을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맨 처음에 이제 비정규 릴레이션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도메인이 이제 원자값으로 그렇게 이제 되게 만들어주면 그게 이제 1정규형이고요. 거기서 이제 부분적 함수 종속을 이제 제거하게 되면 이제 2정규화가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이행적 함수 종속을 이제 제거하게 되면 3정규형이 됩니다. 이 3정규형에서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들을 싹 다 이제 제거하게 되면 그게 이제 BCNF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BCNF에서 다치 종속을 이제 제거하게 되면 이제 4정규형이 됩니다. 이 4정규형에서 조인 종속을 이용하게 되면 그걸 보고 5정규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과정들마다 어떤 거를 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규화 단계를 이제 암기할 때 이게 조금 어거지긴 하지만 이렇게 기억 좀 하세요. 두부를 좋아하는 정규화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정규화라는 아이가 두부 가게 갔습니다. 갔더니 그 가게에 보니까 두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정규화라는 아이가 이제 두부 가게에 딱 들어가자마자 주인한테 거기에 있는 두부 다 주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주인이 이제 깜짝 놀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두부 이걸 다 줘?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정규화 과정 좀 외우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도메인 원작값, 그 다음에 이제 부분 함수적 종속 제거, 그 다음에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 그 다음에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거 제거, 다치 종속 제거, 조인 종속성 이용하고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앞글자만 따서 두부 이걸 다줘? 그렇게 해서 요 내용 좀 기억 좀 하고 지나가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 정규화 과정 정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규화 과정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한 것이다. 가로 1번부터 시작해서 6번에 각 정규화별로 필요한 작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비정규 릴레이션을 1정규화를 이제 할 때 이제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1정규화에서 2정규화를 할 때 이제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순서대로 써라. 그거죠. 우리가 이제 1정규형으로 만들 때 우리가 도메인을 이제 원자값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1정규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정규형에서 2정규형으로 넘어갈 때는 부분적 이제 함수 종속을 제거한 걸 보고 얘기하고, 2정규형에서 이제 3정규형 넘어가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이행적 함수 종속을 이제 제거한 거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3정규형에서 이제 우리 BCNF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들을 싹 다 이제 제거한 거, 그게 이제 BCNF죠. 그 다음에 이제 BCNF에서 4정규형으로 넘어갈 때는 우리가 이제 다치 종속을 제거해 주는 거,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 4정규형에서 이제 5정규로 넘어갈 때는 조인의 종속성을 이제 이용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5정규화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정답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억할 때 첫 번째 글자를 가지고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두부라고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부 이걸 다 줘, 그렇게 해요. 두부 이걸 다 줘, 그렇게 해서 각 정규화 과정별로 이제 뭘 해야 되는지 그거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